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이어 이제 전남 동부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도 전염될 만큼 전염력이 강해서 동부권의 보건소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수에서 오미크론이 전파되기 시작한 건 지난 9일. 여수를 방문한 목포 60대 선원이 확진된 이후 여수 국동과 봉산동 일대 선원들을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원과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퍼지던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9일 이후 여수에서만 66명이 넘게 확진됐는데 이 중 70%가량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부터 이틀간 23명의 확진자가 나온 순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례동의 주점을 방문한 18명이 연쇄 감염됐는데 모두 오미크론 확진이었습니다. 증상은 경미하지만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방역당국은 자신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오미크론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15분간 밀접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3분 정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했는데도 감염이 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만큼 덴탈 마스크 대신 KF94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 지역 거주자를 만난 뒤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PCR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논의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시의 인구가 3일 만에 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3차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소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관외 전입자 수가 1,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면서도 고육지책으로 6일부터 10일 사이 신규 전입한 이들 가운데 오는 6월 30일까지 전입이 유지된 이들에 대해서만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시 의회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일부 시의원의 SNS에 알리면서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광주 전남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가 원칙인데요. 집에 머무는 것이 여의치 않은 확진자들이 갈 수 있는 재택 치료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 마련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9개 객실 규모의 장흥군의 한 리조트.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들이 머무는 전남형 재택치료 시설로 최근 지정됐습니다. 지난주부터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의 객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는 생활치료센터와는 달리 격리할 장소와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일체 못 나오시게 인터폰으로 서로 주고받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오면 저희는 이제 그 앞에 박스를 그냥 바닥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박스를 놔뒀거든요. 현재 전남에 마련된 재택치료시설은 모두 12곳. 시군별로 숙박시설 등을 지정해 한 곳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고령자나 가족 가운데 혼자 확진된 경우 등 거주 환경상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들이 입소 대상입니다.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다 보니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도는 의료 취약 지역과 고령자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생활치료 센터에 준하는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추진 중. 현재 전남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재택치료 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로 재택치료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전라남도는 목포와 신안 등에도 재택치료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2020년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구례와 곡성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들은 조정안이 신청액의 48%에 불과해 기대에 못 미치지만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 지역에서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6차 조사 결과 웅천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편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 의심자 40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매매 대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 대금 입금자가 달라서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건 가운데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56건, 122명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등록관청이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학동 참사와는 별도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언급한 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갑니다. 70여 년을 손꼽아 기다렸던 유족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진실규명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로 89이 된 김세인 할아버지.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1948년, 당시 24살이었던 형은 집에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간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한을 품고 살아온 지 벌써 70여 년.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지금이라도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 살았을 때는 형님이 왜 죽었냐, 그걸 알고 싶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는 피해 신고 창구가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여수와 순천이 각각 5명, 군 지역은 2명씩에 불과해 적게는 수백 건,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조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전라남도는 일단 접수 상황을 지켜본 뒤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한 10명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조사위원을. 근데 그게 5명을 조사위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이제 교육을 받고 기억 속도 희미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될란가. 특히 고령이나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여순 사건이 남긴 상처와 트라우마로 신고 자체를 주저하기도 해 유족회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번 다시 그 이름조차도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74년 만에 이루어지는 진상조사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유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오늘 서울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선별진료소 공무직 간호사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저희 보도와 관련해 순천시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선별진료소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위험 근무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위험 근무 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드론 핵심 부품의 국산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전라남도의 2022년 제1차 연구개발 기획사업 가운데
시군주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8개월 동안 전남 테크노파크와 드론 부품 국산화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부품 국산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에 내년 국고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은 지난해 4,500억 원 규모로 4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했지만 부품의 국산화율은 40%를 밑돌아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9월부터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도심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지난달 선정된 설계 공모 당선작 보고와 함께 실시 설계 추진 방향과 보완점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7월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원도심권 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102억 원이 투자돼 어르신 친화형, 친환경, 무장애 시설을 갖춘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시립영세공원의 성묘 참배 시간을 제한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시립영세공원 실내 봉안시설의 성묘와 참배객을 가족당 4인 이하로 하고 시간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글과 음성, 영상을 등록하는 추모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를 매년 지원하고 고교생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도 4자녀 이상 가정에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수시가 정보 이용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52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이번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해 다음 달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SNS 활용, 식당 내 키오스크 사용법 등에 대한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 교육을 각 경로당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시장격리쌀을 정부가 적정 가격으로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설 이후에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